예,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 취득 완성자의 소유권 취득 볼까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시 취득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상하다. 취득 시효 완성자가 취득 시효를 완성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맞는 얘기예요. 보존 등기를 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보존 등기를 하는 게 맞아요.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을. 하지만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 알아두시고 한번 245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그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를 하기 전에는 채권자에 불과하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고요. 247조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중단 사유하면서 1항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을 합니다. 점유 개시 시에 소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취득 시의 완성이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원시 취득이 어떤 것이냐?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원시 취득 예를 수용을 예를 듭니다. 수용이 뭐죠? 공공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공공사업, 즉 공용징수인데, 이게 공용징수 경우에 원시 취득의 예인데, 수용의 대상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해요. 이게 원시 취득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던 제한은, 수용 당시에 있던 제한은 소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수용을 했어요. 그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어요. 또는 정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유권도 있을 테죠. 갑이에요. 소유권이 갑이에요. 그러면 수용을 딱 하는 순간, 수용 개시일에 이런 제한들이 다 소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시 취득의 효과인데, 이제 수용을 통해서 예를 봤는데, 이 예를 우리가 이 점유 취득 시효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취득 시효 완성 시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완성했다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우리 봤죠? 소급표가 있다고. 그래서 언제로? 점유 개시 시로 소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을 하면 그 부동산에 있던 제한들은 한꺼번에 소멸이 된다고 했죠. 근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원시 취득이 되느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 원시 취득 효과가 취득 시효 완성 시점에 원시 취득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에 있던 제한들은 다 소멸을 해요. 썼죠? 취득 시효 완성 시점 전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제한은 소멸한다.
제가 수용에서 예를 들었죠. 수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존재하던 그런 제한들은 다 소멸해요.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제한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이런 거 다 소멸하는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자가 딱 등기를 받는 순간 점유 개시로 취득시효 완성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을 하면서 원시 취득이 됩니다. 원시 취득이 있는데 원시 취득의 기준 시점은 이 시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유 개시가 아니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존재하던 제한들은 소멸을 하고,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등기 명의자가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등기를 이전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 이 지점은 등기 명의자가 있었잖아요. 등기 명의자가 어떤 처분행위를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계속 봤던 얘기인데, 갑이 점유자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A가 소유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어, 등기가 있어요. 근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B한테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점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점에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처분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처분만 예를 들었죠? 소유권 변동만 예를 들었죠. 소유권 변동.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만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점유자가 등기를 했어요. 점유자가 결국 이 갑이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 지점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자가 뭐 건물을, 그 부동산에 건물을,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돈을 빌리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취득을 계속 예를 들어서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갑이 지금 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뭐 건물을 지었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이 부동산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 기간에는 원시 취득의 효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밑에 봅시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제한. 이 제한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거나,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이 점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아니면 기존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돈을 빌렸어요. 담보물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담보물권이 있는 상태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담보물권은 같이 성립이 가능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그 다음 뭐 판례 같은 거 다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표를.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책으로. 그래서 지금 다시 책으로 왔어요. 소유권의 원시 취득에 대해서 봅시다. 시효 취득자가 점유 시효 취득자가 등기를 경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을 합니다.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원시 취득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뭐라고 써 있죠? 시효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시점에 부동산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들은 소멸하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던 제한들 다 소멸합니다. 하지만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발생한 각종 제한 등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얘기했죠. 보존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한답니다. 판례를 볼까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그죠?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원시 취득의 효과입니다. 원시 취득은 그 전에 존재하던 대상들을 싹 모조리 없애버리고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쭉 읽어봅시다.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 중에 체결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매매 예약상의 매수인의 주인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안이 이런 거죠. 지금 갑을 계속 점유자로 지금 생각을 합시다. 갑이 점유를 해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됐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A입니다. A. 아직 등기는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고요. 등기는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죠. 이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어떤 계약을 맺었었냐면 B한테 B라고 합시다. B랑 매매 예약을 맺어가지고 매매 예약을 맺으면 이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뭘 취득할 수가 있죠? 가등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나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 하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죠. B가 그래 나중에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해야겠다. 뭘 설정할 수 있죠? 가등기를 설정한 겁니다. 가등기를. 그래서 이렇게 쭉 볼까요? 현재 완성은 됐어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현재 등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등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이점이라고 하죠. 매매 예약을 한 거예요. 매매 예약을 통해서 가등기를 그 부동산에 딱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 갑이 등기를 했어요.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등기를 하면 취득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던 것은 모조리 소멸돼요. 이 가등기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등기가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되어야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게 발생을 안 하겠죠. 등기를 해야지 취득시효가 완성의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원시 취득의 그 효과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 중이죠. 완성 전이죠. 그러니까 완성 전에 체결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매매 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즉 B가 가등기를 했는데 그 가등기가 탁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소멸되지만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등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그런 부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2번 봅시다. 1번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언제 지금 그 권리를 행사했죠? 완성 후입니다. 완성된 다음에 지금 그런 걸 한 거예요. 하여 시효 취득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없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데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그게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불법행위가 되고. 그래서 지금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래서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 취득의 소급표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시효 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그대로의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언제 그런 행위가 있었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있는데
취득 시효 완성 시점이 여기에요. 완성 시점인데 언제 있었냐면 이 기간에 어떤 지금 처분행위, 제한물권 설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이때. 그런 다음에 지금 점유취득시효자가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된다, 소멸된다. 유지되는 행위입니다. 유지되는 행위. 그래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가장 뒷문장 원소유자, 즉 이 원소유자가 A라고 해봅시다. 원소유자 A.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그대로의 상태, 이 행위를 그냥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이 행위를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번 봅시다.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완성 후 지금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완성 후에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즉 A라는 사람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취득시효 완성자는 갑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죠?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취득한 사람한테. 그래서 시효취득자가 등기 후에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변제를 해야겠다고 변제를 했는데, 그 변제 행위가 돈을 빌린 사람 A를 위한 행위냐, 아니면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 갑을 위한 행위냐, 여기서 이 갑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판례는 이 사람이 그냥 받아야 한다, 그 효과를.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를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즉 A에게 내가 이거 갚았으니까, 대위 변제가 대신 갚았다는 얘기예요. 대신 갚았으니까, 네 채무를 대신 갚았으니까 부상권을 행사할 거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부당이득, 네가 부당이득 발생했잖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좀 어렵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죠. 다음 3번 볼까요?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침범해가지고 자기 소유인 줄 알았나 보죠. 그게 이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던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전 등기 정보를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즉 원소유자는 당연하게 그 부분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점유자도 그렇고 소유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원소유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점유자가. 원소유자는 알 수가 없죠. 그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게 취득시효 완성됐어 얘기를 하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 모르고 있습니다.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줘버렸대요. 어차피 자기 소유였으니까 소유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했는데 신축한 후에 어떻게 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점유자가. 즉 이런 거예요. 취득시효가 이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점유자가 등기를 했는데 이 기간 사이에 원소유자였던 사람이 그 부동산에, 그 토지에 건물을 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점유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시 취득하는데, 원시 취득의 기준이 이 시점이니까,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이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담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금 토지잖아요, 대상이. 토지 점유를 했으니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누구 소유죠?
지은 사람 소유죠. 원소유자가 이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상태대로 토지를 이 토지 점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유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의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된 뒤에야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를 그냥 이 상태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급표 있다고 했죠? 소급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점유했던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점유취득시효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고, 그러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남았죠? 등기부취득시효 한번 봅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취득시효 한번 봅시다. 갑이 소유인데, 이게 계속 자주 그렸던 그림이죠. 소유인데 을이 위조로 등기를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위조로 등기부를 위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등기부는 누가 작성을 하죠?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작성을 하죠. 근데 이 등기가 등기 신청을 할 때 어떤 위조 서류를 통해서 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조로 등기를 취득한 자라는 얘기는 등기부를 위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병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만 떼어보면 다 나와요. 뭐 등기부를 위조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로 등기를 취득한 자라는 얘기는 무슨 계약서 같은 걸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 위조로 등기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병은 매매를 통해서 이 등기를 보고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등기까지 넘겨받았어요. 이 을이 등기를 위조로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이렇게 해서 내가 진정한 소유자야 해서 이 등기 명의를 말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병은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등기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뭘 주장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1번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와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자여야죠. 당연히 병이 등기부상 소유권자 맞습니다. 요건이 점유취득시효랑 약간 다른데,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여기까지만 요구하죠. 근데 등기부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의 점유까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추정은 어디까지 받죠? 선의까지는 추정을 받아요. 그래서 병이 무과실의 점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무과실의 점유, 이 등기를 딱 살펴본 다음에 병이 취득했으면 무과실도 추정이 되죠? 그죠? 이런 거 배웠잖아요. 등기를 보고 거래했으면 병이 일반적으로 무과실로 추정이 된다, 이런 그 판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취득시효와 다르게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10년의 점유 승계 다 인정이 되죠. 그리고 10년 동안 등기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도 등기의 승계가 인정이 되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 을이 위조자이기 때문에 점유의 승계가 이런 걸 주장하면 안 되겠죠.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면 점유의 하자도 주장이 되니까, 하자까지 승계를 받으니까 이 을은 악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죠? 악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본권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본권이 없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런 그 케이스 말고 좀 병에서 정까지 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이 등기의 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의 그 점유의 승계 또는 등기의 승계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도 승계가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네, 설명이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245조 2항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데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고 다른 점 1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죠. 2번 점유의 기간과 태양에서의 차이 20년에서 10년 그리고 자주평온 공연 점유에다가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런 게 차이가 있다. 이게 아실 테고요. 넘어가 볼까요? 요건 봅시다. 시효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걸.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근데 이때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인 무효의 등기라도 불가합니다. 위조 등기. 방금 예를 들었던 것도 위조 등기를 대상으로 한 거죠. 위조 등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등기의 유효 요건 배우면서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질적 유효 요건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등기는 형식적 유효 요건, 실질적 유효 요건 이렇게 나뉘어서 형식적 유효 요건이 뭐가 있었죠 그때? 이중 보존 등기가 아닐 것, 그리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것.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죠? 등기부 자체가 이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생기면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뭐 후등기는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중복 등기에 기반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지적공무상 분필 절차 없이 등기부에만 분할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등기를 기반으로 어떤 것도 효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판례 요약 1번.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1부동산 1용지주의, 즉 이중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경유됐습니다. 그죠? 이중 보존 등기인데 등기 명의를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지만 선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후등기가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등기만 유효합니다. 이때도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 근데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없어질 등기였던 거예요. 왜냐면 후등기여서. 이중 보존 등기인데 후등기여서 다 없어질 등기였어요. 그래서 그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번 잘 알아두시고요. 기출이 됩니다. 2번 볼까요?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그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여기 보면 지적공부가 나오죠. 그죠?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장. 근데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분필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분할을 하죠. 분할 배웠죠. 분할을 하려면 순서가 있는 거죠. 1번 뭐부터 하죠? 지적 공부에 분필 절차를 해야 돼. 분필 절차. 여기서 보면 분필 절차라는 얘기 나오죠. 분필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지적 공부상 분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걸 등기로 가져옵니다.
그래야지 이 토지가 A 토지라고 하는데 이걸 B, C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B, C 토지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 분필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등기는 되어 있는데 이 분필 절차는 안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기반으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례는요. 그래서요. 다시 봅시다. 분필 절차 없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등기에 의해서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분필 절차가 있어야지 그 토지가 특정이 되는데 부동산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 볼까요? 부동산의 명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 경과였다 하더라도 수탁자, 지금 명의 신탁, 명의 수탁 계속 얘기가 나오죠? 명의 수탁자 명의로 10년간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등기를 신탁자 등기로 볼 수 없죠. 지금 신탁자가 자기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때는 네가 지금 주장을 하는데 신탁자가 주장하는데 지금 수탁자 명의로 등기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등기부 취득시효야? 하면서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등기가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 수탁자의 등기를 통하여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시효취득이 인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번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주평온 공연 선의무과실의 점유. 이거 다 했던 얘기니까 가볍게 볼게요. 10년 점유에서 승계가 인정되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자평공선 추정, 그죠? 추정.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3번, 뭐 1, 2, 3번은 선의가 뭔지, 선의의 점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무조건 점유 개시 당시입니다. 그죠? 점유 개시를 했을 때 자기가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 시점이 점유 개시 당시예요. 그죠? 그래서 점유 개시 시에 점유할 정당한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선의 무과실로 판단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3번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하다고 믿고 등기부를 보고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매수인은 무과실로 추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유효하다고 믿고 등기부상 소유자 매매를 체결하였다면 선의 무과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니래요. 등기를 봤더니 소유명의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랑 거래를 했대. 그러면 당연히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죠. 과실 있는 점유로 판단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요 판례를 볼까요? 이 판례 한번 봅시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점유 취득시효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연한 점유 이렇게 얘기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 얘기가 아니라 점유 얘기가 하는 거예요. 점유. 그래서 그리고 무과실은 시효 취득을 주장한 자에게 입증책이 있다. 알죠? 상속으로 점유권을 취득을 했답니다. 근데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즉 피상속인이 있고 사망하는 자가 있고 상속인이 이렇게 있는데 점유를 받았습니다. 점유를 받으면 이 상속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만한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은 타주 점유자였어요. 뭐 물건을 빌려서 사용했던 사람인데 상속인이 이제 자기가 물건을 샀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점유 권한의 성질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즉 이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상속인이 승계받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거 배웠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럴 수 없으므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지금 상속인이 주장을 하고 있겠죠.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고 그의 부, 할아버지의 점유를 아버지가 점유 승계를 받았고 그 아들이 현재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부의 사망으로 토지 상속에 여기까지요. 상속에 취득했습니다. 계속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는 지금 관계예요.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즉 부와 지금 현재 지금 당사자 이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별도로 개시를 하지 않는 한 할아버지의 점유를 계속 이전받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 할아버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 과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무과실은 입증을 해야죠. 그죠?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점유 개시 시에 점유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선의 무과실을 판단을 해요. 점유 개시가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인은 자기가 나는 선의 무과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점유가 무과실인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속에 의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경우는 그 점유의 모습이 그대로 승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 경유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판단해야 한다. 아시겠죠? 3번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 권한을 이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답니다. 근데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대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가 매수했다고 하는데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과실이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의 등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의 승계에 대해서 계속 봤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다르게 등기된 자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등기된 자는 10년의 점유, 이 점유는 점유승계도가 인정이 된다. 근데 이 등기 자체도 10년이 유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당연하죠. 딱 고작 한 3, 4일 등기를 해놓고 나는 10년 전에 점유를 이렇게 했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래.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도 적용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0년은 등기에 승계가 이렇게 인정돼서 전 등기자의 등기 기간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판례를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니까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봤어요. 등기부 취득시효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점유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차피 등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점유 취득시효와 다르게 뭐죠? 요건이 구비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 다르게 요건이 구비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제247조에 따라 소급효는 인정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발생이 되죠. 볼까요? 그럼 판례 봅시다.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이 계속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이거.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말소된 자가 소유권을 잃어버리나요? 물건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죠.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죠.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죠? 계속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위조를 통해 가지고 등기를 받았어요. 위조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갑이 소유권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죠. 소유권을 잃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 문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은 맞죠? 법률 행위를 할 때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계속 있어야지 물권자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위조를 해가지고 이게 등기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은 소유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자주 들었던 예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즉 완성이 되면 바로 요건을 구비한 때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점유취득시효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됐어요. 완성된 후에 말소가 됐어요. 완성 즉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관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바로 소유자가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대요. 그렇다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이 소유권을 잃어버리나요? 안 잃어버리죠.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시효 취득자는 현재 등기명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등기는 뺏겼죠. 지금 등기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시효 취득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죠. 그죠?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 완성 즉시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물권자잖아요. 소유권자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뺏어오려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기가 물권자니까.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의 일환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갑자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유자로서 청구를 하는 거지 나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됐어. 당연히 완성됐죠. 소유자였다가 지금 물건을 뺏긴 거지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자로서 청구를 하는 거지. 예,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이제 부동산 시효취득은 다 봤어요. 예, 동산 소유권 시효취득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보시고 싶으면 이 조문 읽고 이 밑에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됩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건 이제 뭐 기출이 됐는데 그닥 중요했던 판례는 아닌 것 같은데 기출이 됐어요. 봅시다. 247조. 그러니까 지금 취득시효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취득시효는 시효제도의 하나예요. 시효제도. 다른 시효제도 들어본 거 있죠. 소멸시효제도가 있죠. 그죠? 소멸시효제도는 민법 총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쭉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 조문이. 그렇지만 이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가 준용을 해요. 나오죠? 소멸시효 중단.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권리를 행사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한 뭐 소멸시효는 그 채권 같은 경우에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3년 동안 행사를 안 하다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가 권리를 행사해요. 그럼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 순간 3년 진행했던 게 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단이에요, 중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단 사유가 이렇게 1번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있나 보다. 그죠? 뭐 이것은 한번 볼까요?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소유자가 물건을 팔아버렸어요. 계속 팔았던 예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게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죠. 그죠? 아니죠. 네, 이 판례는 뭐였냐면, 이 압류, 가압류, 이렇게 이게 중단 사유인데, 이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데,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도 준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적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판례는 이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압류라고 하는 것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제 집행을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압류라는 건 뭔지 그냥 누른다는 얘기죠. 그 부동산 더 이상 어디서 딴 데 못 가게 탁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적 강제 집행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수가단에 불과하므로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기됐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취득시효를 좀 중단하는 것은 뭐 금전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가압류, 이게 금전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쭉 점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점유자가 뭐 금전채권 뭐 이런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고민해서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외우시면, 압류, 가압류 이것은 취득시효에 적용되는 중단 사유가 아니구나. 이렇게 딱 한 줄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다 봤습니다. 이제 취득시효를 다 봤고, 그럼 선의취득 볼까요? 선의취득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선의취득 뭐죠? 선의취득 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공신의 원칙. 그리고 공신의 원칙이 뭐죠? 공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 그죠? 이게 한 글자씩 딴 거잖아. 공신. 그죠? 공부의 신 이런 거 아니고 공시를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을 하는데, 부동산 공시 방법 뭐죠? 등기죠. 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합니까? 등기를 보고서 딱 거래를 했어요. 무과실로 추정은 해주지만, 그러면 과실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꼭 취득하는 그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기존 소유자가 있으면, 진정한 소유자가 있으면, 계속 예를 들잖아요. 기존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위조를 통해서, 의리 위조를 통해서 등기를 위조해서 취득하고 이 사람한테 매매를 통해서 팔았어요. 이 사람 병은 을의 등기를 신뢰해서 거래를 한 거죠. 그죠? 등기, 공시죠. 공시를 신뢰해서 거래한 병이 보호가 되나요? 무과실로 그냥 추정을 받을 뿐이지, 이 갑이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걸 입증을 하면 이 등기를 뺏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 안 되죠.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되냐면 이 제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동산에 적용되는 거예요. 동산에. 선의취득이라는 건 딱 그냥 이런 거예요. 무권리자인데 어떤 거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취득을 했어. 이 취득한 사람을 보니까, 취득한 사람이 무권리자가 지금 점유를 가지고 있죠.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이 점유를 보고 이 사람이 권리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무권리자인데 실제로는. 그래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점유를 신뢰를 했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공시 방법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인도가 공시 방법인데,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랑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점유를 보고 이 사람이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인도, 공시죠. 공시. 이 공시를 신뢰한 이 취득자를 보호한다. 즉 공신의 원칙을 동산에서는 인정을 한다. 그 제도가 선의취득.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요건이 쭉 있어요. 이제 보면 한번 볼까요?
가볍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동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지문 하나 정도는 출제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제가 거의 안 되는 파트예요. 볼까요? 부동산에 비해 동산은 거래 절차가 간소하여 거래가 빈번하죠. 그죠? 막 거래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래서 공시 방법 또한 불완전하죠. 빈번하며 공시 방법 또한 등기가 없어요. 여기는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죠. 거래 당사자란 건 누구죠? 지금 여기서 무권리자인데 이렇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을이 시계라고 합시다. 시계를 넘겨받았어요. 근데 진정한 소유자가 병 딱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왜? 거래가 훨씬 빈번하고 이 사람이 이 점유를 믿은 거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산 거래 시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무권리자죠.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제도가 선의 취득입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대 원칙이 인정이 되니까 그걸 봅시다. 그래서 요건 보면 양도인이 무권리자죠. 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를 믿고 거래를 한 거니까 2번 유효한 거래 행위를 통한 취득일 것. 거래 행위는 유효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3번 양수인이 뭐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선의의 자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구비를 하면 양수인의 거래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걸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의 취득한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소유권의 취득파에서 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할까요? 이 무주물 선점부터 매장물 발견은 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문 하나 정도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것을 답으로 막 크게 낸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무주물이 뭐죠? 주인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딱 없어 보여요. 응? 무주의 동산을 소유유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무주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의 부동산?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버려진 집인데, 버려진 집? 버려진 집도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 관해서 찾아보면 그 사람의 소유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무주의 부동산이 뭐 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뭐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근데 부동산은 당연히 국유로 해야겠죠. 그죠? 부동산은 국유로 해야 돼요. 하지만 동산은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그리고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한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키우는 동물이죠. 키우는 동물이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대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산 무주물 선점에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유임에 유의를 할 것.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꼬아서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과 달리 무주물에서만 소유의 의사를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것은 소유의 의사가 특별히 필요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이제 유실물 습득입니다. 제 235절 읽어볼까요?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물이 뭔지, 습득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3번 매장물 발견 볼까요? 25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매장물은 법률, 이것도 매장물 발견도 유실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발견하여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겠죠. 절반하여 취득한다. 어떨 때? 타인 토지물에 매장되어 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랑 절반해서 취득한다. 이런 것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후유 볼까요? 이것도 이 얘기 55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학술기에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의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죠? 문화재는 뭐 유실물 습득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국유로 가는 거예요. 국유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